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회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과목 전기기기 4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단상 반파가 주어졌고요. 정류기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정류회로 파트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직류전압이 100V 주어졌고요. 지금 물어본 건 이제 역방향 첨두전압 물어봤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PIV라고도 하죠. 그래서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첨두 역전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PIV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반파든 전파든 여러분들 무조건 이 PIV 값은요. 제가 이제 그 공식 하나 외우시라고 할 건데 3.14에다가 직류전압을 무조건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14에다가 ED가 직류전압 100V잖아요. 그래서 314V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PIV는 참고로 반파든 전파든 무조건 직류전압에다가 똑같이 3.14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3.14가 파이잖아요. 파이, 그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ED 값, 직류전압만 곱하면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는 동기전동기가 주어졌고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문제죠. 요걸 이제 V곡선이라고도 하죠. 모양이 이제 V자라서. 아까 우리 그려봤어요. 1회 2회 문제 쪽 풀면서. 자, 여기를 전기자 전류 IA라고 하고요. 여기를 우리 계자 전류 IF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기준점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요게 이제 전부하시 출력 P1, 그 다음에 2분의 1부하시 출력 P2, 그 다음에 무부하시 또는 경부하시 출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은 순서는 맨 꼭대기에 있는 놈이 가장 큰 놈이고요. 가장 출력이 작은 놈은 맨 아래쪽에 위치하는 놈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 과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콘덴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역률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왼쪽, 여자 전류가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면 부종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리액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률이 뒤질 때 역률이 발생합니다. 지역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 조건이 뭐냐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이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점일 때. 그러면 이 최저점이 어디예요? 이 역률이 1일 때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최소일 때가 역률이 얼마냐? 1이죠, 1.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43번 문제는요, 제가 이 답을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도전동기에 안정운전 조건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TM이, 요 M이 전동기의 발생 토크고요. TL이 부하 토크, 로드 부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분모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Dn의 D는 다 똑같아요. 이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T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L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안정운전 조건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피자를 좀 기억해 볼게요. 피자에 라지가 있고 미듐이 있죠. 미듐이 있죠. 그래서 항상 라지가 크죠. 그래서 라지가 큰 쪽으로 부등호 표시가 그대로 갈 때 안정운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불안정한 조건은 반대가 돼야 돼요. 부등호 표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정운전 조건은 라지가 항상 큰 거야. 미듐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44번 갑니다. 자, 44번은 직류전동기의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 방식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이 직류전동기의 그 속도 제어법이 나오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계자 제어법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계자 전류를 변화시켜가지고 자속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회전수가 이제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정출력 제어라고 그래요.
출력이 일정한 제어다라고 해가지고 정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가 있죠. 이 전압 제어는 이제 정토크 제어라고 합니다. 토크가 또 일정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그너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그너 방식은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부하 변동이 심한 곳. 그래서 이제 이 부하 변동이 심하길래 부하가 심하게 변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 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시동이 꺼지거나 그래서 기동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이 휠을 설치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이 잘 돼요. 운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이 뭐냐? 그럼 플라이도 답입니다. 여기 이제 있고요. 지금 답은 나왔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뭘 제어하는 거예요? 전압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고요. 자, 종류는 하나 더 있는데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전압 제어 방식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직병렬 제어 방식이 있죠. 직병렬 제어. 이제 전동기 두 대를 갖다가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전압 제어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참고로 회전수 공식은 이렇게 되죠. 얘는 K에다가 우리 파이분의 자 2에다가 여기다 이제 60을 곱해서 RPM으로 표현하죠. 물론 이때 E는 이제 기본적으로 V-IA, RA라는 공식이 들어가죠. 분권이나 타여자는 V-IA, RA가 되고요. 직권은 V-IA에 RA 플러스 RS 공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5번 들어갑니다. 자, 주파수가 주어졌고요. 슬립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720, N이죠. 자, 유도전동기 극수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유도전동기 극수는 이제 회전자 속도 공식을 일단 써야죠. 그러면 1-S의 NS인데,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1-S의 NS가 이제 P분의 120F가 되겠죠. 요 극수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1-S를 좌변 넘겨요. 자, 그럼 NS는 1-S분의 N이 나옵니다. 자, 그럼 1- 슬립이 0.2고요. N이 72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누름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900rpm 나오네요. 제가 누름값이. 여러분도 한번 계산기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눌렀을 때 900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NS하고 P를 자리를 바꿔요. 극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NS분의 120의 F. 자, 그러면 NS가 900이고요. 120에 주파수가 60Hz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 누름값이 8극이 나옵니다. 8극.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6번 한번 가볼게요. 자, 46번은 이제 60Hz가 주어졌고 600rpm의 동기 전동기에 자, 이게 이제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600rpm. 직결된 기동용 유도 전동기의 극수 물어봤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P 값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이 있어요.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스로 기동하는 자기동법이 있고요. 근데 얘가 스스로 기동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자곤선을 단락시킨다고 얘기하죠. 고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전압에 의한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자곤선을 어떻게 하느냐 단락을 시킵니다. 기동 시에.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동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동 시에 계자곤선을 단락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에 의한 고전압 유도에 의한 이제 고전압에 의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절연 파괴 방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기동전동기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 조건이 요겁니다. 기동전동기법. 그래서 일단 동기전동기 기동법은 앞 글자를 따가지고 자기야라고 종류 두 가지를 좀 알아두세요. 종류도 물어봅니다. 그럼 기동전동기법은 뭐냐면 동기전동기가 이렇게 스스로 기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 유도전동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동기전동기를 싱크로나이즈 못하라고 하죠. 이제 기동을 시키죠. 이렇게 물려가지고. 얘가 이제 회전이 되면, 전동기가 회전이 되면, 이 유도전동기가 회전이 먼저 되면, 동기전동기가 이제 기동이 됩니다. 이걸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기동전동기법이 나오면, 우리 동기전동기의, 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에다가요, 이극을 빼줘야 돼요. 이게 이극이 왜 빠져야 되냐면, 우리 회전자 속도 공식을 보면 1-s의 ns인데, 이 ns가 우리 p분의 120f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ns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n을 갖다가 이제 유도전동기 회전수란 말이에요, 얘가 우리 유도전동기의 회전수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이제 동기전동기의 시크로나이즈 모터의 동기전동기의 이제 그 회전수가 되는데, 원래 NS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 N을 빠르게 더 회전시켜서 기동을 시키려면,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려면 이 극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극수는 항상 짝수인데 이극만큼만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극을 줄인 만큼 회전자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 극수. 이렇게 이제 같이 동기전동기하고 이제 뭔가 연결되면서 유도전동기 극수를 물어보면 요식을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요 주파수하고 지금 NS를 줬잖아요. 그러면 동기속도 공식은 NS는 뭐예요? P분의 120F니까 여기서 극수를 구하면 돼요. P는 자, NS분의 120의 F가 될 것이고, 자,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자, NS가 지금 600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이죠. 따라서 요거 누르면 몇 극 나와요? 12극이 나오겠죠? 근데 보기에 12극이 있잖아요. 이걸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동기전동기의 극수를 구한 거지,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구한 게 아니죠. 그러면 동기전동기의 극수가 12극이니까 2극을 뺀 나머지가 바로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극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전동기 기동법은 어떻게 외운다? 자기야. 자기동법, 기동전동기법. 자,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자, 유도기 전력이 120V 주어졌고요. 단자전압 200V, 분권발전기 용량이 5kW 줬고요. 계좌 저항이 500이고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죠. 그럼 이제 분권발전기의 기전력식을 적어봐야 되는데 V 플러스 IA에 RA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전기자 전류를 구하는 식은 I 플러스 IF가 되죠. 전동기가 나오면 이제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지금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I는 V분의 P고요. IF는 RF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IA를 안 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 IA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첫 번째 조건에서 전기자 저항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 플러스 V를 넘기면 마이너스 V가 되고요. IA가 곱하기인데 넘어가니까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이항을 하면 RA는 자, IA분의 E-V가 돼요. 자, 그럼 이 값은 기전력인데 210V 주어졌고요. 단자전압이 200V죠. IA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IA는 자, V가 200이고요. P 값이 5kg니까 와트로 환산하면 10의 3승 플러스 계좌 저항이 500옴, 단자전압이 200V입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25.4A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25.4를 넣고 한 번 더 계산기를 누르시면 대략 0.45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문제고요.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자, 이어서 48번 가겠습니다. 자, 중부하에서도 기동이 되고요. 회전계좌형의 동기전동기에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중요해. 이중 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답은 3번에 초동기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베어링 나오면 초동기 전동기다라고 답을 하나 체크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으로 갑니다. 그 답으로 좀 볼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히스테리 시손과 관계가 없는 거 물어봤는데, 뭐 앞에서도 했지만 철손하고 이 히스테리 시손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전압의 제곱이 비례한다라고 했죠. 뭐 온도도 역시나 이제 비례하죠. 히스테리 철손이 이제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철손이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히스테리 시손하고 관계가 없는 거 물어봤는데 자속밀도, 철심의 재료, 회전수 다 맞는 얘기고요. 이 철심의 규소강판 두께가 있는데 이 규소강판의 두께는요 와류손하고 관련이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T가 철심의 두께죠. 그래서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와류손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층철심을 한다고 그랬죠. 두께가 이제 0.35에서 0.5mm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처럼 얇게 슬라이드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쌓은 겁니다. 그걸 성층철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스테리 시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와류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규소강판의 두께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9번 이어서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변압기 문제가 되겠고요. 철심의 단면적을 줬어요. 근데 단위가 이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곱 센티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MKS 단위계를 쓰기 때문에 메타, 그 다음에 이제 킬로그램, 세크, 이게 이제 기준 단위가 되는 거죠. 철심의 최대 자속 밀도가 이제 줬고요. B값 1.4, 웨버 퍼 메타의 제곱 변압기가 있고, 주파수는 60Hz고요. 1차가 6300V, 2차가 210V라고 줬고요. 각각의 권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그 N1과 N2 값을 구하라는 거죠. 결론은. 그 다음에 철심의 점정률을 90% 줬고요. 이상 변압기라고 했는데, 이 점정률이 이제 뭐냐면, 그 철심의 실제 단면적과 유효 단면적의 비를 갖다가 점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실도 좋고, 효율도 좋다. 손실이 적고, 효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0%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 기전력 공식을 아셔야 되겠네. 자, 이원은 어떻게 돼요? 4.44 F N1의 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우리는 자 BS로 쓸 수 있고요. 점정률은 곱해 주시면 돼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N1을 구할 수 있죠? 자, 다 이항하면 되죠. 자, F BS에다가 자, 점정률 그 다음에 E1입니다. 자, 갖다 집어넣으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 자, 주파수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4죠. 자속밀도. 그 다음 면적인데 이 면적을 잘 보셔야 돼. 단위가 지금 100 제곱 센티미터를 줬잖아요. 이거를 환산해야 돼요. 메타의 제곱으로.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1m가 이제 100cm잖아요. 100cm. 10의 2승이죠. 근데 이거를 1cm를 메타로 환산하면 100분의 1이죠. 넘어가니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제곱을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점정률은 90%니까 0.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압이 6300이니까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제가 계산기 눌렀을 때가 1877 나오더라고요. 1876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략 1877 나오고요. 뭐, 권수니까 회라고 쓰면 되겠죠. 몇 회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1877을 찾아봤더니 2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2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긴 지워볼게요.
자, 2차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E2는 이렇게 되겠죠. 4.44 F N2에 BS의 점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N2를 구하는 거죠. 4.44 자, F BS에다가 점정률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2가 Y죠. 자,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4.44 주파수 60이고요. B가 1.4 면적은 아까 똑같죠.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점정률을 0.9. 그 다음에 이제 E2가 얼마냐면 210이죠. 그래서 요거 누른 게 대략 63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자, 51번은 도체수가 100이고요. 자, 중권이 주어졌죠. 중권 나오면 A하고 P가 이제 항상 같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극수가 4극이고요. 자속수는 극당, 한 극당이죠. 0.628 웨버, 분권 전동기가 있고, 이 전동기의 부하 시에 전기자 전류에 전기자에 5A 흐르고 있다. 전기자 전류 주어진 거죠. 자, 토크 물어봤죠. 그러면 토크 T는 우리 중권 파권 나왔을 때 공식이 2파이 A분의 자, P자 파이의 IA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권이기 때문에 이 A하고 P가 약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2파이분의 총도체수 Z가 100이고요. 파이가 0.628 웨버, 그 다음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했으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누른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면 50 뉴턴 메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들어갑니다. 자, 52번 보시면 이제 단권 변압기가 주어졌고요. 삼상결선에서 Y결선인 경우에 1차측 전압 선관전압 V1, 2차측 선관전압 V2 줬고요. 단권 변압기 용량하고 이제 부하 용량 물어봤는데 V1이 크다라고 줬죠. 그래서 이게 이제 VH 승합 후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VL 승합 전해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용량분에 자기 용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 자기 용량이 결국에는 이제 변압 용량입니다. 이거를 이제 등가 용량이라고 한다고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식은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답이죠. 이게 이제 우리 단상이나 Y결선에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고, V결선은 단권 변압기의 V결선은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앞에는 똑같아요. 앞글자만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루트 3분의 2가 들어가죠. 유도 과정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그리고 VH분의 VH-V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V결선 나오면은 단권 변압기 V결선 나오면 이것만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죠. 53번으로 가겠습니다. 53번은 이제 기전력 한 상이 2제로 줬고요. 동기 임피던스 한 상이 ZS,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대요. 각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델타 S의 위상차가 생겼대요. 그러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의 전력 물어봤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수수 전력이라고 하죠. 줄 숫자에 받을 숫자를 따가지고요.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그 위상을 같게 만들려고 전력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죠. 그래서 이제 이걸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P는 자, EZS분의 2제곱에다가 사인의 델타입니다. 이 델타가 이제 위상차죠. 근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 나올 때는 항상 그 킬로와트로 물어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가지고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2는 상전압이죠. 그래서 이제 성간이 만약에 주어지면 루트3을 나눠주셔야 돼요.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자, 데라바류라고 했죠. 델타에선 전압이 같지만 Y에선 전류가 같죠. 그래서 Y에선 전압이 달라진다. 성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3배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4번으로 갑니다. 자, 54번은 이제 동기발전기에 단랍비가 주어졌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는데,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공식이 이제 단랍비 분의 1, KS 분의 1 나오고요. 공식 원래 4개 있어요. V제곱분의 PZ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죠. V분의 루트 3에다가 IN의 ZS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만 실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이 IS분의 IN이죠. IS는 이제 단락전류를 의미하고요. IN은 전격전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랍비가 1.2니까 요거 누르면 0.8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피우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이제 퍼센트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피우법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퍼센트에서 100을 나누면 피우법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기준을 1로 잡는 거예요. 피우법이라는 게 퍼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5번 보겠습니다. 자, 55번은 반도체 정류기에 적용된 소자 중 첨도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거 보라고 하는데, 이제 실리콘 정류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PIV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자가 있는데, 그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흘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압이 가해진 방향이 이제 반대로 전압이 가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전류가 역방향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견뎌낼 수 있는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첨도 역방향 내전압이라고 합니다.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계산 문제는 3.14에다가 직류 전압을 곱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50Hz로 설계된 삼성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한대요. 그때 단자 전압을 110%로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철선을 먼저 보시게 되면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처음에 50에서 이제 60으로 증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압은 110%라는 얘기는 1.1이죠. 그래서 제곱을 때리면 요거 계산값이요. 거의 1에 가깝게 나와요. 1.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철소는 불변입니다. 1번은 맞아요. 철소는 불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전류도 실제로 이제 감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 철손이 감소되면서 여자 전류도 감소가 됩니다. 우리 무부하 시험에서 철손과 여자 전류가 이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철손이 감소하면 여자 전류도 감소가 됩니다. 지금의 이제 조건은 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보고요. 주파수만 증가했을 때 철손이 감소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이 온도가 상승할 수가 없죠. 감소가 돼야죠. 감소가. 항상 철손하고 그 온도는 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손이 작아지면 온도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전압이 실질적으로 110%로 높였다고 하더라도 철손이 아까 불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불변이 되는 거지 상승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도 전동기에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 슬립이 얼마냐. 이제 정상적인 슬립의 범위는 대충 이제 4에서 한 6% 정도, 4%, 5%, 6%인데, 실제로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 발생되는 건 3상이 있을 때요. 한 상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고조파 전류 이런, 전류값이 이제 흘러서, 한 상이 이제 이렇게 단선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이제 속도가 안정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속도로 3차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선 하나가 이제 없어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차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속도가 감소하겠죠. 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감소하고 세 번째는 슬립이 정상 범위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50%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라는 건 얼마냐면
0.5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게르기스 현상에 대한 3가지 나오는 현상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이고요. 자, 58번은 이제 전격 전압이 주어졌고, 60Hz 변압계 무브화 입력. 이 무브화 입력이 누구냐면 철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의 여자회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자회로를 잠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제 병렬로 그려지거든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1차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2차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여자회로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브화 전류 또는 1차 전류, 뭐 여자 전류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로가 여자 회로입니다. 그럼 이 전류가 이 점에서 쪼개지죠. 이쪽에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철손의 전류라고 하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자화 전류라고 합니다. 자, 좀 적으면 II는 철손의 전류다. 그 다음에 이제 I파이는 자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 전류가 실제 뭘 만드냐면 자속을 만들죠.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무슨 전류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자화 전류. 요 자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자. 자, 그때 요 R과 X를 표현 안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렬에서는 어드미턴스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고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로 표현합니다. 여자 컨덕턴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의 역수인 여자 서셉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화 시험에서는 이제 철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브화 입력이 철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자 리액턴스를 물어봤는데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자 리액턴스 X0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X0라는 값은 오메가 법칙을 적용하면 자, 전류 I분의 전압 V인데 전압은 1차 전압밖에 존재할 수 없고요. 이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자화 전류라고 했으니까 자화 전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차 전압은 주어졌는데 12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화 전류예요. 근데 이 자화 전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이제 그 I0를 먼저 구해보면 요 두 개의 전류를 합성한 값이죠. 그래서 철손의 전류에다가 자화 전류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크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루트에다가 철손의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이죠. 근데 지금 이 자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이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취하고 루트를 뻗기고 요 II 철손의 전류를 넘기면 I파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에다가 I0의 제곱 마이너스 철손의 전류가 제곱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철손의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자, 무브화 전류 I0의 제곱은 그냥 가고요. 자, 이 철손의 전류를 V분의 P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P는 VI에서 I는 V분의 P 이렇게 나온 건데 철순의 전류기 때문에 이 와트 값이 철순의 와트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물어봐요, 실제. 요 자화 전류를 구하는 요 계산 문제 요 공식 있죠. 요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돼. 이제 루트에다가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무브화 전류가 지금 1.4A 줬죠? 그래서 1.4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V는 120이죠. V1이죠, 실제. 그 다음 철선의 와트가 무브화 입력 80이니까 여기다 넣으시고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름값이 네. 여기 루트죠. 예, 요걸 누르면 이제 값이 나오는데 얘가 얼마 나오냐면 제가 누른 결과가 97.6 나왔네요. 예, 97.6. 자, 그래서 단위는 리액턴스니까 옴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예. 요것 때문에 그래요. I파이 값을 구하는 요 식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라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화전류 구하는 공식 있죠? 요것도 이제 단독으로 나오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9번으로 갑니다. 자, 59번은 이제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주어졌고요. 네. 자,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주어졌고, 기동 시에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최대 토크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요게 이제 우리 비례추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에 적용되는 전동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때 이제 그 비례추이가 이제 슬립이 항상 2차 저항과 비례관계죠. 원래 여기 이제 가변 저항이 이제 붙습니다. 이렇게. 아까 2차 출력 점수 뭐 등가 저항이라고 했던 요 R 값이 붙죠. 그래서 이 2차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요 가변 저항을 이제 2배 증가시키면 슬립도 2배가 증가돼요. 실제 이 문제도 있죠. 그 2차 저항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슬립이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동 전류를 뭐 억제도 하고요. 속도를 감소시켜서 토크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대 토크는요. 2차 저항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슬립이 2배가 되는 것이지 최대 토크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가 또 주어졌고요. 권선형 회전자에 비해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거. 그러니까 결국엔 농형 물어본 건데 이 농형은 우리가 이제 물을 퍼올리는 여러분들 그 아시면 장마철에 펌프 모터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소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권선형은요, 엘리베이터나 요즘 아이들은 뭐 엘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베나 뭐 에스컬레이터 이쪽에 쓰기 때문에 얘는 대용량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용량에 관련된 농형과 그 권선형의 용량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나왔는데 요번에 25년도에 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닌 거 물어봤는데 보기를 쭉 읽다 보시면 3번하고 4번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번은 대용량이라고 했고 4번은 중소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권선형에 비해서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농형은 아까 제가 소용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은 권선형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량까지 한번 잡아드렸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설명해드렸는데 아무튼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번에 필기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MCB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